완주 비봉 매립장의 처리에 군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 매립한 업체는 부도난 상태고 군청의 관리 부실이 예산 낭비를 부르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 어민들이 바닷모래 채취로 물고기가 사라지고 있다며 채취 허가 취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제 스마트팜 밸리를 농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에 필요한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 주변에 작물 재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염된 침출수까지 흘러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완주 비봉 매립장은 앞으로 처리 과정이 더 문제입니다. 부도난 업체를 대신해 군청이 처리할 판인데 부실한 관리 감독이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발암물질 침출수 논란이 제기된 완주 비봉 매립장 땅속에 묻혀 있는 건 익산 폐석산에서 가져온 고아토입니다. 고아토는 하수 찌꺼기에 물기를 없애 단단한 흙처럼 만든 건데 물에 쉽게 녹아 오염 침출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비가 온다든지 해서 수분이 많아지면은 pH가 이제 중성으로 바뀌게 되면은 미생물이 살 수가 있어요. 어떤 유기물들이 이제 분해가 되면서 이제 가스가 발생되기도 하고. 걱정되는 건 앞으로 처리 비용입니다. 이번 주 비봉 매립장의 토양 성분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중금속이 정부 기준치를 넘어설 경우 고아토는 지정 폐기물이 됩니다. 지정 폐기물의 경우 처리 비용은 요즘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게 뭐 성분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정 폐기물로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20만 원 많이 뛰기도 하고 지금 매립장들이 매립 많이 제한을 둬요. 신규 계약도 안 하고. 완주군이 추정하는 고아토 매립량은 47만여 톤. 지정 폐기물로 가정하면 처리 비용은 어림잡아 900억 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완주군 한 해 예산의 무려 7분의 1을 써야 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기준치가 지금 현재 있는데 그 부분에 추가된 건 있어요. 그렇죠. 지정 폐기물 일부 금속 종류에 선율하고 기소 그쪽에 좀 문제가 있어요. 완주군이 확보한 해당 업체의 처리 보증금은 7억 원이 전부입니다. 먼저 처리해주고 비용 반환을 요구하는 구상권 청구 역시 업체가 부도 처리돼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완주군은 뒤늦게 매립장 관리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부실한 행정 행위로 인한 막대한 재정 부담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군산 지역 먼바다에서는 공사 현장에 공급할 바닷모래가 대규모로 채취되고 있는데요. 어민들이 물고기가 사라지고 있다며 모래 채취 허가를 취소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군산 서해바다 어청도 서쪽 20여 킬로미터 수역에서 굴착 장비를 이용해 모래를 바지선에 실어 올립니다. 바닷모래는 200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6,200만 세제곱미터나 채취됐습니다. 골재업자들은 파낸 모래를 산업단지 조성이나 건설 현장 골재로 납품했으며 허가 기간은 지난해 말에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전체 22개 광구 중 4개 광구에서만 바닷모래 채취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최대 17m 깊이의 거대한 웅덩이가 생기고 물고기 서식 환경이 파괴됐다고 어민들은 주장합니다. 또 실제 채취가 허가 구역을 벗어나 이루어져 무분별한 작업과 개발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 생명체들이 월동을 해야 되는데 그 월동지를 다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어민들의 어획량으로. 사정이 이런데도 골재업자들이 앞으로 5년간 3,500만 세제곱미터를 더 채취하겠다며 신규 지정 신청을 내자 어민들이 집회를 열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민들은 200여 개의 시추궁을 뚫어 모래를 채취하려는 신공법 역시 바다 환경을 황폐화시킬 뿐이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세종시 국토부 해양수산부 방문해서 이제 국민청원까지 올려서 이 골재 채취는 결사적으로 반대를 한다는. 골재업체 중심의 해양기초환경협동조합은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영향은 미미하고 피해 저감 방안도 마련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많이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시스템도 바꾸고 또 채취하는 시기나 또 양이나. 서해 골재 채취단지 지정과 관련한 공청회는 어민들의 회의장 점거로 파행을 보였고 허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에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연 생태계 파괴와 골재 수급 안정화라는 어민들과 골재업자들의 주장이 맞서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김제에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팜 단지가 새로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사용할 지하수가 크게 부족해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금강물이라도 끌어다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강동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예정지입니다. 내년까지 630여억 원을 들여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생산과 교육, 연구 기능을 갖춘 첨단 농업단지가 들어섭니다. 이르면 다음 달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현재로서는 9월에나 공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하수 사용을 놓고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팜 단지가 조성되면 계획상으로는 하루 1,000톤의 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김제 지역 지하수 이용률은 99.2%로 쓸 수 있는 여력이 1%가 채 안 됩니다. 평소에도 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농민들의 시선이 고울 리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영향이 많겠죠. 지금도 막 우리 지금 물 때문에 전쟁인데 말을 언제 마를까 걱정이에요. 말라버리면 고등어가 끝나는데. 전라북도는 대안으로 금강물을 제시했습니다. 농업용수로 지하수가 아닌 금강물을 끌어다 쓰겠다는 건데 저수지에서 오염물을 침전시키는 방법으로 수지를 개선시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서라도 주민이 불안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에 대한 보완 대책을 세워서 가겠다는 것이. 하지만 비상시에는 지하수를 사용한다는 계획이어서 스마트팜을 둘러싼 전라북도와 주민들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안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잠정 보류됐습니다. 서윤근 전주시 의원은 감사원 조사 이후 재벌 기업에 특혜를 준 시 정책이 오히려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며 이번 주로 예정됐던 공익감사 청구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달 말 대토론회를 열어 종합경기장 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거래처가 갑자기 부도나면 멀쩡하던 기업도 위험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겪지 않도록 매출 채권 보험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 가입자는 많지 않습니다. 이 제도를 유룡 기자가 소개합니다. 익산에서 자동화 기계를 납품하고 있는 한 유통업체. 지난 연말 주요 거래선 가운데 하나인 농기계 업체가 부도를 내면서 갑작스럽게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매출 채권 보험에 가입한 덕에 1억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으면서 유동성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연 매출이 3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25억 정도가 이제 외상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불안함에 이제 사업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다사랑 보험이라는 이름의 매출 채권 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이 정부 지원으로 운영하는 외상거래 안심보험. 중소기업이면 가입할 수 있는데 보장금액의 2%에서 6%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발 뻗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변동성이 심한 상황 속에서 거래 안전망이 될 수 있는데 아직 도내에는 가입자가 많지 않습니다. 보험 계약은 사치 향락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해당이 되고 전북 도내에 200여 개 업체 약 2천억 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험료 대비 손해율이 120%에 달해 정부가 손실을 메워주는 상황. 효과가 상당하지만 전라북도는 가입률이 가장 낮은 편이어서 외상거래 부도에 대비한 업체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주 영생고가 제40회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 고교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영생고는 오늘 충북 제천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광양제철고와의 결승 경기에서 2골을 터뜨린 명세진의 활약을 앞세워 2대1로 승리했습니다. 한편 금석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저학년부 결승에 올랐던 1위고는 충남 천안제일고의 4대1로 져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희호 여사 분향소가 도내에도 설치됐습니다. 민주당과 평화당은 도당 사무실에 특별 분향소를 마련하고 조문객을 맡고 있으며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등은 합동 분향을 하며 고인의 삶을 기렸습니다.
민주당과 평화당, 바른미래당 등은 평생 민주주의와 인권운동에 헌신한 고인의 뜻을 받들 것을 다짐하는 추모 논평을 냈습니다. 산업은행과 한국투자공사의 혁신도시 추가 이전을 놓고 민주당과 평화당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화당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무산시킨 정부 여당의 부산 경남 밀어주기를 의심하는데 민주당은 지역주의라고 반박합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민주평화당은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무산시킨 배경으로 부산 경남권의 반대를 지목합니다. 여기에 지난 5일 민주당 지도부가 부산 경남 지역 의원들과 비공개 대책회의를 가진 사실이 알려지자 총선 전략 아니냐며 속내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총선 민심 껴안기로 의석수가 4배나 많은 부산 경남권에 전북 몫이어야 할 산업은행과 한국투자공사 등의 금융 공공기관까지 몰아주려 한다는 겁니다. 평화당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규모와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횟수까지 쟁점화하면서 연일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의 여론을 살피는 것은 정당의 당연한 활동이고 전북 일정도 예정돼 있다며 총선을 앞둔 지역 감정 조장일 뿐이라고 비판합니다. 내년 이제 총선을 염두에 두고 도민들의 지역 감정들, 지역 정서들을 자극을 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한다고 보는데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지역 발전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반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당은 대통령의 공약까지 뒤엎는 영남권의 기득권이 지역주의라며 도내 민주당 정치권에 그간 전북 몫을 찾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묻습니다. 스스로 지역주의라고 폄훼해버리는 것들이야말로 지역의 정치 세력들이 집권 여당의 정치 세력들이 과연 지역 발전에 대한 아젠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금융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은 민주당의 내년 총선 공약으로까지 예고돼 이번 논란이 진실 공방을 넘어 전북의 선거판을 가를 핵심 의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북 소상인 대표자 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 유통업체들이 편법으로 골목 상권에 진출하고 있다며 노동자들과 중소상인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전주시는 70세 이상 노인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고 고령 운전자임을 알리는 차량 스티커도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지역 운전자 40여만 명 중 70세 이상은 5%인 19,000여 명입니다. 국토정보공사가 지역 대학과 산학 협력을 강화합니다. 국토정보공사는 다음 달 12일까지 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공간정보 기술 개발을 위한 20억 원 규모의 연구과제를 공모합니다. 고창 애플 수박이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당도가 높은 애플 수박은 고창 지역 30여 농가가 재배해 전국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올 생산량은 2,000톤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도내에서 가스 중독 환자들의 치료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화재와 가스 중독 사고 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익산 원광대병원과 전주 대자인병원에 고압 산소 치료기 설치비의 50%인 6억여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원광대병원에는 한꺼번에 10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다인용 기기가 설치돼 집단 환자 발생에 대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제한은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이 나왔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태양광 사업은 국비가 아닌 차입금 조달 방식이어서 참여업체 신용도 제한은 불가피했지만 지역업체 참여 보장을 위해 40% 만점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